며칠 밤 깊은 고민에 빠져 지내던 청년은 마침내 긴 고민의 시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부모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죠. 저 창업하겠습니다. 대창업의 시대, 자녀의 창업에 투자하라.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과 함께하는 학생창업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주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학생창업 인식개선 프로그램은요, 창업을 꿈꾸고 선택한 청년기업가들과의 진솔한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 창업에 대해 알아보는 컨텐츠고요. 한 주에 한 명씩 총 6주 동안 6분의 청년기업가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터뷰는 2부로 이루어지고요. 1부는 청년기업가가 창업을 결심하게 되기까지의 스토리와 청년기업가의 부모님 인터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창업 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심도 있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이 시간 창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도 또 이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모두 주목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힘차게 첫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청년 기업가는요. 사람, 동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까지도 위하는 기술을 만드신 분입니다. 2020년에는요. 창업가라면 한 번쯤은 꿈꿔본다는 중소벤처기업부 팁스 프로그램에 당당히 선정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의 대표이자 CTO시죠. 시위드의 이희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시위드 이희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짧게 자기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식회사 시위드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박사 통합과정 4년차 대학원생이기도 한 이희재라고 합니다. 대학원생이자 대표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기분은 어떤가요? 이렇게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와 정말 대단하다, 멋있다 이렇게 멋있어요. 말씀 해주시는데 사실 하나만 해도 하기 힘든 것들을 두 개를 다 하니까 굉장히 힘든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은 힘들고 부담스럽다라고 하시지만 표정은 굉장히 뿌듯함이 묻어나는 자, 열심히 살고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꾸준히 전진하고 있는 이희재 대표님입니다. 사실 이 기업의 이름이 시위드예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바다 내음이 풍겨집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이제 시위드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그냥 미역, 해조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회사 이름은 바다와 함께하다의 시윗이고요. 근데 이제 그 해조류의 시위드랑 동음어로서 이제 해조류도 연상하게 하고 우리가 해조류를 쓰는 기업이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어떤 바다 또는 환경의 가치를 높인다는 의미에서도 이렇게 좀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꿈을 꾸고 있는 기업이다. Sea with, 그러니까 바다와 함께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쓰고 있고 그리고 또 해조류를 활용하는 그런 아이템인데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요. 네, 저희가 크게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회사를 시작하게 된 아이템은 해조류, 그러니까 미역이나 이런 다시마, 김에 들어있는 요오드, 아이오딘이라고 하죠. 그 무기질을 줄여서 이제 갑상선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뭐 서양인들한테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해조류를 제공하는 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해조류라는 처음에 이 소재를 먼저 접하게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공동 창업자들이 가진 어떤 역량을 활용해서 이제 좀 생명공학적인 걸 해보자라고 해서 해조류에 그 기술을 접목하면서 지금 배양육이라고 하는 세포를 길러서 고기를 먹는 이 배양육이라고 하는 게 아직 좀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근데 이때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조류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배양육이라는 게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기대되는 분야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기도 하죠. 배양육이 뭐지?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예요? 네, 사실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기존에 아예 없던 개념인 것 같아요. 2013년에 처음으로 개념이 등장을 했었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면 사실 그 앞 과정을 생각하진 않지만 소나 돼지, 닭을 죽여서 그 고기를 얻는 과정을 거쳐서 고기를 얻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과정을 없애고 동물로부터 세포를 조금만 가져와서 그 세포를 불려서 세포로 다시 고기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는 인간도 좋고 이거를 그 동물도 희생시키지 않는다라는 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콩으로 만든 고기라고 하면 맛은 있는데
고기가 아닌 듯한 그 느낌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그러면 이 배양육은 고기의 느낌, 고기의 맛은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겠죠? 네, 안 먹어봐서. 정확합니다. 네, 지금 저희도 뭐 많이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네네.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식물성 고기는 어떻게 보면 콩이나 여러 소재들을 섞어가지고 고기의 맛을 따라하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해서도 많은 부분 이제 고기랑 상당 부분 비슷해지곤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배양육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를 길러서 만들기 때문에 고기랑 그 소재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포가 가지는 단백질, 이 만들어내는 향은 사실 고기랑 거의 비슷하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이라고 하죠.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고 뭐 지배구조 개선 뭐 이런 다양한 것들 뭐 이런 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한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씨위드가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자, 씨위드에 대한 이야기는요, 2부에서 더 자세하게 만나보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사람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대표님이 저는 더 궁금하거든요. 자, 하나씩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야가 특이한 만큼 원래도 이렇게 과학에 관심이 많으셨을까? 생명공학 이쪽으로 원래 꿈을 가지셨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해요. 전공이나 연구 분야는 어떤 쪽이셨어요? 네, 제가 전공이 한번 좀 바뀐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두 번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공이라고 하면 사실 그냥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정도의 전공이잖아요. 그때는 네, 화학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 디지스트 입학을 할 때도 화학 면접을 보고 입학을 했었고요. 네. 근데 오면서 이제 생명과학이 더 재밌겠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아예 전공을 생물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디지스트로 오게 된 연유도 그 뇌인지 전공, 그러니까 뇌랑 어떤 인지과학을 하고 싶어서 사실 좀 오게 됐거든요. 국내에 그 전공을 가진 학과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네. 그때 디지스트 대학원에 그 뇌인지 전공이 있길래 사실 그걸 보고, 그러니까 대학원을 보고 학교를 왔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입학을 했고, 그때는 그냥 생명과학 정도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학교 수업을 듣다 보니까 생명도 과학이랑 생명공학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를 아예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 어떤 기계장치 또는 어떤 이런 IT와 융합할 수 있는 어떤 분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저랑 좀 더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학원을 와서 전공을 조금, 그러니까 변경했다기보단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명공학으로 조금 케이스를 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인지 과학 전공도 안 가고 뉴바이올로지 전공을 또 가게 됐고요. 근데 사실 대학이라는 것이 목적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연구 분야를 좁혀가면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맞춰가는 그런 게 진짜 대학의 목적이고 대학을 가는 이유이기도 한데, 디지스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을 디지스트 약자를 따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과학에 특화된 학교잖아요. 화학이 재밌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 화학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과학 분야를 좋아하셨어요? 네, 저는 약간 천성부터 좀 이과라는 생각은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화학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이거 너무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래서 좀 변경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과학을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과학기술원, 뭐 카이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너무 너디하다, 약간 너무 과학만 할 것 같다. 사실 좀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할 때 사실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지금 뭘 전공할지도 모르는데 뭐 벌써 이렇게 전공을 정해서 학교를 가야 되나 해서 사실 학교를 많이 넣진 않았던 것 같아요. 수시를 딱 3개를 넣었고요. 그때 이제 디지스트,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나머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는데 결국 디지스트로 오게 된 제일 큰 이유는 4년 동안 전공이 없어서였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할지 모르는 걸 4년 정도, 그러니까 약간 도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온 것 같아요. 4년 동안 전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이 학교는 4년 동안 전공이 없다.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다들 걱정을 많이 해요. 너 거기 가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심지어 제가 1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1기, 1사학번이 처음 학부생을 받은. 이전 사례가 없었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최고참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는 막 땅 넓은데 학생 한 200명 있고 막 이런 케이스였는데 사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약간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에 크게 부담이 없지 않았나. 근데 좋은 점은 선배가 없어서 뭐 나중에 학연, 혈연 지연해서 뭐 그런 손실은 있겠지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학교도 많이 도와줬던 것 같고 사실 커리큘럼도 저희를 통해서 뒷과정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변경도 하시고 그래서 되게 좀 많은 테스트 베드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첫 문을 여는 거, 포문을 여는 걸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재밌어하고 오히려 도전의식이 어려서부터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두려워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제가 반장, 부반장 해본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런 거 하면 이제 학교 가야 되고 싫어하시기도 하고 듣고 계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딱히 나서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지금도 제가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조금 이렇게 많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서포터 역할을 저는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막 나선다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즐거워하는 것 같긴 해요. 여러 종류의 리더가 있는 법이니까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어떤 종류의 그런 과목들을 배우나요? 네, 몇 사실 가지만. 네. 고등학교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물, 화, 생, 그 다음에 수학, 철학, 뭐 교양 과목 전부 다 배우게 해서 한 150학점을 넘게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듣게 하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전공으로 두셨어요. 그래서 뭐 철학도 전공이고 저것도 전공이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뭐 체육도 배우게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보면 다들 단점은 학부만 졸업하면 전공의 그 뎁스 깊이가 좀 얕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어딜 가도 중간 이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더 배우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코딩도 다 배우니까 어딜 가도 이제 내가 뭔가 최소한은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정도는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내가 뭘 할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는 되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주면 사실 이렇게 주어진 틀 안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 내가 나서서 뭔가 해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성향 차이에 의해서 학교가 장단점이 극히 갈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대표님처럼 뭔가 이 학교의 장점을 보고 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가 굉장히 개발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머니께서 듣고 계시니까 자, 지금 오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께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잠시 후에 우리 어머님 인터뷰도 진행을 할 텐데 어머니께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시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학습 환경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지금 대표님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께서 특히나 과학 쪽에 좀 관심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주셨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집이 사실 이과 집안이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완전히 이과, 그러니까 소위 공돌이셨던 것 같고 어머니는 완전 문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둘 다 좋아하고 재밌어 해요. 제가 이과라고 말은 했지만 영어나 국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과를 한 것 같진 않고 대신에 공부하는 스타일은 어머니가 조금 엄하게 잡으셨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꿈을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 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그렇죠. 하면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공부들을 막 이만큼 막 못할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최소한 네가 이만큼은 해야 돼 라고 뭐 그게 많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학습지 몇 장 이런 것들을 그냥 쭉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 다 하면 그때 놀아도 돼 이렇게 해서 그거 다 열심히 빨리 하고 놀고 그래서 더 많이 놀려고 더 빨리 풀고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좀 잡아주셨던 것 같고 제가 뭔가 꿈을 항상 계속 바꿨죠. 어렸을 때 항상 다들 바뀌니까 그럼요. 그래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디지스트 오는 것도 사실 어머니가 더 오라고 이렇게 푸시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귀가 얇으니까 너 그 대학 가면 큰일 난다 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또 약간 휘둘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너 거기 가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해서 오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압하신 적은 없고 대신 제가 하고 싶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관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옆에서 굉장히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셨군요. 잠시 후에 또 우리 어머니가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셨는지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 창업 아이템은 어떻게 발견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창업 아이템은 사실 정말 어이없이 나왔고요. 뜬금없이 나왔는데 이제 뭐 되게 모범적인 사례로 얘기하면 수업 듣다가 나온 아이디어고요. 제가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머니 그냥. 잠깐만 귀 좀. 네. 저도 너무 또 모범생이면 또 거의 맞춰가기 때문에 네. 이제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근데 대학원 수업이었어요. 대학원에서 이제 삼성 창원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매주 다른 분들이 오셨어요. 네. 뭐 외과, 내과, 뭐 심장외과 이런 식으로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런 걸 막 2시간 정도 얘기를 해주시는 수업이었는데 그 첫날에 이제 갑상선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한국 사람들이 해조류를 참 많이 먹는데 그게 좋은데 다 좋은데 요오드가 아이오딘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이게 바로 몸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한 몇십 년씩 먹게 되면 갑상선이 아무래도 기능을 좀 한계치를 늘 맞으니까 좀 기능을 잃는 경우가 많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럼 해조류에서 요오드만 조금 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런 얘기 엔지니어링적인 들으면 해조류를 좀 덜 먹어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생각의 차이군요. 예. 근데 뭐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그때 그런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숙제를 해야 되니까 이 아이디어 좋네 이러고 이제 구글에 이제 뭐 저요오드 해조류 또 로우 아이오딘 CBD 이런 걸 검색을 하면 나올 거잖아요. 보통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원래 남들이 많이 하는 그렇죠. 예, 예. 아이디어니까 찾았는데 아예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놀랐죠. 그래서 그럼에도 그때는 좋은 숙제거리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숙제를 하려고 이제 그러면 해조류에서 어떻게 하면 요오드를 줄일까 또 이제 찾아가지고 논문 검색해서 숙제를 제출을 했어요. 했는데 주변에 같이 수업 듣던 지금 공동 창업자들 친구들이 이거 아이디어가 좋다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저를 약간 좀 또 귀가 얇은 저한테 이제 계속 얘기를 해서 그렇게 듣다 보니까 좀 약간의 확신도 생기고 해서 대회를 나갔어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뭐 수산창업 컨테스트 이런 거에 좀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아이디어 부문에서 덜컥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관상을 받으면서 이게 진짜 시장에서도 워킹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시장 파일럿 테스트를 약간은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창업이 좀 진지해지고 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좀 흥분된 상태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대박인 아이디어가 나왔다. 뭔가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머님께서도 그렇고 아버님께서도 그렇고 이렇게 부모님은 뭔가 좀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야 그건 좀 그래 이런 거보다 묵묵히 응원을 해주시는 편이었잖아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근데 창업은 좀 질이 다르단 말이죠. 네, 맞아요. 사업은 안 된다라고 예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흘려가듯이 한번 얘기하신 적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집은 부모님도 공무원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집에 빚지는 거, 이렇게 대출하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에 겁도 많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덜컥 얘기했을 때는 근데 크게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진지하게 왜 이렇고 이래서 이러하다 이렇게 좀 쭉 설명을 드렸더니 어머니는 일단은 뭐 오케이라고 먼저 하셨고 아버지는 그래도 꽤 긴 시간 반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잘 안 될 것 같아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우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안 돼 절대 하지 마라고는 하시진 않았네요. 네,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은 없었어요. 그럼 사전에 조금 이렇게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득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화하기 전에요?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잘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설득. 그게 설득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왜냐면 저도 그때 엄청 흥분한 상태로 이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앞뒤 가리지 않고 전화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몇 살 정도 되셨을 때였어요? 그게가 18년도니까 제가 몇 살이죠? 24살쯤 됐던 것 같네요. 24살. 네. 그러니까 대학원생 몇 학년이죠? 딱 대학원생 딱 입학하자마자. 입학하자마자. 그럼 부모님 눈에는 진짜 애기애기한 네. 거죠. 학생이니까. 네. 예. 그랬을 때였는데 그러면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사업할래, 뭐 창업할래, 뭐 이렇게 딱 네, 한 거죠. 어머님 고생하셨겠습니다. 자, 창업 3년 차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부모님 어떤 반응이세요? 그때와 조금 다른가요? 아니요, 이제 기사 맨날 보시고 이거 올라왔더라 저거 올라왔더라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뭐 하십니다. 뭐 관련된 업이라도 아니면 저희 기사도 요새 계속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기면 계속 알려주시더라고요. 오히려 대표님보다도 더 일찍 발견하신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계속 우리 아들은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나 어머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직도 엄마 저 사업할래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어머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우리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네, 저는 이희재 대표 엄마 되는 사람이고요. 공무원이 남편과 함께 부산에서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 사시는구나. 네네. 멀리서 이렇게 전화 연결로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요즘에 거리 두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스튜디오에는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 연결로라도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어머니? 그 과정을 제가 잘 아니까요. 좀 음, 먹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음, 좀 하여튼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쵸. 어렸을 때 이희재 대표님은 어떤 아드님이셨나요? 굉장히 독립적인 아이였어요. 예를 들자면 뭐 어떤 4살, 5살 어떤 무렵부터 아빠랑 또 그렇게 같이 그러니까 아빠가 산을 좋아하니까 음, 산을 등산을 많이 했는데 막 누가 손을 이렇게 잡아주려고 그러면 네 발로 기어서라도 자기가 혼자 가야 된다. 정상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가. 그걸 보고 또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음,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게 어떤 독립적인 그게 보이니까 음, 음.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했어요. 진짜 어릴 때 특히 아들은 그렇게 독립적으로 뭔가를 잘 하려고 할 때 뿌듯하죠. 네네네. 음,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과학을 좋아하고 많은 꿈을 네네. 꾸고 그랬을 때도 옆에서 많이 든든하게 묵묵히 응원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 들으셨겠지만. 네네네. 네. 그럴 때는 우리 아들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와, 제가 늦은 나이에 참 힘들게 낳은 아이였어요, 제가. 음, 특히 외동이다 보니까 무조건 건강만 해줘라 였습니다. 음, 그러다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났는데 뭐 과외나 그 흔한 어떻게 학원 뭐 진짜 뭐 학습지 그거 몇 장 하는 거 빼고는 사교육이란 걸 안 했는데 학교를 들어갔는데 시험을 치는데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문제를 다 맞춰오는 거예요. 얘가 어, 공부를 잘하네. 진짜 영특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음. 하고 또 우연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수학 영재를 뽑히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네네. 그걸 보니까 참 자식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음, 자기 사촌형이 의사니까 음, 같이 참 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솔직히 저랑 남편은 얘가 꼭 의사가 됐으면 음, 그 생각이 변함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네. 한 저학년 때까지. 음, 음. 네, 네. 그랬었는데, 네, 네. 이 아들, 그래서 그 대학교도 지금 이 가고 있는 디지스트 쪽으로 좀 많이 추천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아니요, 그때는 뭐,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의대를 갔으면 응, 응, 좋겠다라고, 응. 왜냐면 걔가, 이과에만 강한 게 아니라, 문과에도 보니까 다 골고루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얘가 꼭 이과에만 이렇게 치중되나가 아니니까, 응, 의대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했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응, 되게 창의적이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하려고 막 만들어내고 막 이런 거에만 관심이 좀 많지. 예를 들어서 뭐 암기 위주라든지 응. 이렇게 뭐 고정되어 있는 거 이런 거에는 별로 취미가 굉장히 없어하고 지루해하고 음, 내가 이렇게 고2, 고3 올라갈 때 보니까 의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어, 흥미도 없어 하고. 네네. 근데 그때 마침 저 학교가 어떤 굉장히 좀 많이 저한테 좀 새롭게 와 닿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추천을 좀 하게 됐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학교를 들어가서 이렇게 잘,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저 사업하겠습니다. 뜬금없이. 그날은 어떤 날이셨어요, 어머니? 아,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한숨을. 진짜 무서웠어요. 눈물이 날 만큼 진짜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걔가 뭐 말을 하던데 저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소시민? 그러니까 그냥 딱 정해진 길만 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어떤 도전이라든지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하는 어떤 그런 음, 상태였는데, 음, 만약에 제가 하다가 잘못됐다, 그러면 주변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음, 두려움. 그게 음. 너무 컸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 속 한 번 안 썩이던 아들이니까. 네, 네. 정말. 네.
아, 우리 어머님 말씀하시면서 그날 감정이 막 올라오시나 예, 봐요. 예, 예. 예. 많이 무서웠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표님 기억에는 어머님께서 안 돼, 절대 하지 마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실제로 반대는 안 하셨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다른 때하고 애가 조금 뭐라 그러지?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하고 다른 게 보였었어요. 이렇게 다른 조금 거. 뭔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죽은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축 처져 있던 아이가 생기가 막 도는 모습을 보고 제가 도저히 반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많이 흥분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네, 네. 그때 좀 많이 아드님의 모습이 힘들어 보였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그 대학원 다닐 때 참, 그때 생각하면 참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픈데, 그냥 항상 뭐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아이처럼 너무 힘들고 항상 우울해 보였어요. 물론 쟤는 어릴 때부터 저한테 참 자기 아프거나 힘든 걸 전혀 표현하지를 않지만 부모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웃는 모습이라도 얘가 슬프게 웃는지 정말로 행복해서 웃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슬픈 웃음 웃더라도 너무 항상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창업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눈빛이 막 살아 움직이니까 너무 행복해 하니까 그걸 보는 저도 당연히 행복하죠.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애가 너무 행복하니까. 어머님 얘기를 듣는데 저희 스태프들이 다 가슴이 먹먹해지거든요. 우리 이 대표님도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어머님 얘기 들으시면서 좀 커피를 한 잔을 다 비웠어요. 속이 타나 봐요.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대학원 때 왜 그렇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입학하자마자 창업을 한 거는 맞는데 그게 저는 랩 생활을 학부 때 조금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아닌데 막 랩에서 장을 맡고 막 신생 랩에 갔다 보니까 1년 정도, 그러니까 대학원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는 그냥 대학원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된 거예요, 사실. 랩에 있었던 지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교수님이 뭐 나쁘다 이런 거라기보단 워낙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내가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을 바꾸면서 하니까 해야 되는데 지식도 없고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그걸 헤쳐나가기가 바쁘고 힘들고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건 괜찮은데 막막한 거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 이게 제일 사람한테 막막한 것 같은데 그 상황이 한 1년 반 지속되니까 그게 조금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지금 지나고는 힘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옛날에 썼던 일기 같은 거 좀 보면 진짜로 약간 제 멘탈 치고 오 너무 안 좋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진짜 힘들었구나.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기억하는 이희재 대표님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어려서부터 알아서 혼자 자라는 아들이었는데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너무나 우울하고 힘들어 보이고 웃는 것도 웃는데 슬프고 힘들게 웃고 그런 모습만 계속 보시면서 어머님도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기도 사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어머님? 근데 저는 의외로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쟤한테 참 엄하게 키우면서도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굉장히 친구처럼 생각을 하고 크는데 희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대화를 참 많이 나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충은 알았어요. 저는 좀 뭐 물어봐요. 이렇게 그걸 숨기질 않거든요. 내가 좀 우울해 보인다 그러면 네네. 예, 엄마라고 생각을 안 하고 친구처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저도 거의 다 웬만하면 다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저한테 고민 같은 거나 이런 거를.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그 당시에 쌓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머님한테 얘기했을 때 어머니께서 아까 무서웠다라고 네. 떨리는 네. 목소리로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네. 말할 때 어머님께서 그런 감정이셨다는 걸
눈치를 챘었어요. 어땠어요? 그 당시 이 대표님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뭐 한 100 정도가 있었다고 하면 저는 그 정도는 못 느꼈겠죠. 한 10 정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제가 좀 둔한 편이긴 해서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걱정하시는 거는 알았어요. 알아서 사실 힘든 부분은 최대한 말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래도 대신 다행히 아직까지는 좋은 소식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한 1, 2년 그렇게 좋은 소식만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믿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많이 지켜보시면서 어떠세요? 안심이 되시죠, 어머니? 당연하죠. 솔직히 많이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네. 네. 창업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진짜 많이 준비했구나. 그리고 정말 많은 거를 노력해 가고 있구나. 정말 창업의 진심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껴가실 것 같아요. 네네. 예,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서 가장 뿌듯했던 게 어떤 거세요? 솔직히 처음에는 뭐 자기 아빠 표현을 들자면 네. 어디 진짜 동네 어디 뭐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어디 동네 치킨집 차리나 피자집 차리나 뭐 이런 창업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좀 나이가 있으니까 얘 아빠는. 네. 저도 솔직히 그냥 창업 뭐 스타트업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잘 모르잖아요. 저희 세대는. 네.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이거는 2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믿기지 않게 결과물들을 막 계속 보여주니까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꿈을 꾸나.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직원도 하나하나 계속 늘려가고 네. 투자도 상상 외로 잘 받고 회사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커지고 그 어느 날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는 처음에는 뭐 자기도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자기 어깨가 그 직원들의 어떤 그 가족 수까지 다 하면 자기 어깨에 그 짊어진 그 뭐라 그래야지 책임감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진짜 1분 1초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그런 책임감을 보이고 저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참 잘하고 영특하다고 참 어릴 때부터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진짜 정말 하나 좀 약점이 있었어요. 치명적인. 그게 뭐냐면 네네. 심지어 고3 때도 이렇게 한 자리에 30분 이상을 앉아있지를 못해요. 네. 몰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해요. 네. 막 주변에 막 돌아다녀. 야, 고3은 엉덩이 밀라는데 제발 30분만 앉아 있어줘라. 그게 없었습니다. 근데 창업 이야기를 창업을 한 순간부터는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자다가도 2시든 3시든 막 일어나서 메모를 적고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고 제가 몇 번을 불러도 모르고 밥 먹을 때나 하여튼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다 어떤 그 창업 아이디어나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막 정말 심취해 있는 거를 볼 때마다 얘가 정말 진심이구나. 진짜 대견하다. 책임감이 있게 네. 행동을 해주는 그런 모습. 물론 뭐 성과물들 그런 것도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는 반갑고 기쁘고 그렇죠. 대견하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애가 그 태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떤 그 자기 직업을 대하는 그 태도. 제 아들이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거를 요즘 창업을 하면서 많이 새롭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 아들이지만 참 멋있다. 멋있기도 하고, 쟤가 저런 애였나? 저렇게 애가 어디 한 곳에 저렇게 몰입감을 거의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요즘은. 내 아들은 사업에 미친 대표다. 일을 하는 그 모습은 정말 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집중력 있고 몰입도 있게 네네네. 하는 모습이었다. 참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님의 절절한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요. 저희도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이제 통화가 너무 짧았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네네네. 앞으로 아드님한테 바라는 점이나 응원의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부탁드립니다. 희재야, 너 유치원 때 네 꿈 버스 기사였던 거 기억하나? 왜냐니까 엄마가 물으니까 택시는 몇 명 못 타지만 버스는 사람 많이 타니까 돈 많이 벌잖아.
나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많이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돈 많이 줄 거야. 지금도 네 꿈 한 자리에 사회 어두운 곳에 관심 많은 거 알아.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 그 꿈 꼭 이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꼭꼭 챙겨주기 바라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오늘 엄마 생일인데 특별한 경험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많이 사랑해. 아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생신이세요, 어머님?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어머님한테 네,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정말 생일인데 맞아요. 지금 원래 그래서 꽃을 먼저 보냈거든요. 원래 제가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너무 뭉클해가지고 저도 나중에 봐요. 연락드린답니다, 어머님.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머님과는 여기까지 통화를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어머님과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대표님도 중간중간 이렇게 뭉클뭉클 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네.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거는 몰랐던 얘기인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 어머님의 진심이 좀 많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셨어요? 사실 평상시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해서 뭐 그렇다고 모든 감정을 다 얘기하진 않으시겠지만 좀 뭐 얼마나 힘든지가 본인도 이제 사실 이렇게 그냥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걱정되는 경우 많잖아요. 어머니께서도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도 알죠. 그게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책임의식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분들이 좀 많이 뭉클하네요. 이거 좋네요, 프로그램. 잘 만드신다.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내 주변 사람들, 특히나 부모님께서 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뭐 이렇게 반대하실 때 그 느낌이 어떨까? 저는 겪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느끼는 불안감이나 마음속의 외로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이렇게 무섭다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뜻을 지지해 주시는 일이 참 쉽지 않았겠지만 해주셨잖아요. 학생 창업에 있어서 학생 창업을 하셨으니까요. 부모의 지지나 지원이 얼만큼 중요할까요, 대표님? 사실 정말 클 것 같고요. 특히 초반에는 큰 것 같고. 근데 그게 크다는 게 막 어떤 그 물질적 지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너가 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것만 있어도 되고요. 그 뒤부터는 결국 본인 개인의 영역이고 아니면 뭐 지원 사업을 받든 이런 영역이라서 사실 초기의 지지, 그 정신적인 부분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모님은 그런 얘기 하세요. 나는 내가 사업을 안 해봤는데 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이 대표님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뭐 평생 사업 경험 없으시고 저도 없고 하지만 근데 그게 사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도와준다고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마음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별표 10개. 자,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학생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참 많이 듣거든요. 만약에 반대를 하는 부모님이 계시다 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대표님이 조언을 조금 해주세요. 아마도 결국 사업이라는 게 사람의 설득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가치를 만들어낼 거야라고 설득을 하는 작업인데 사실 부모님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설득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그냥 안 된 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처음 대상 커스터머는 부모님인 거죠. 맞아요. 오, 공감합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많은 후배 창업자, 예비 창업자 분들한테도, 우리 학생 창업자 분들한테도 좋은 조언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희재 대표님하고 시위드를 창업하기까지 이야기를 나눈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요, 시위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떤 길을 달려나갈 예정인지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세요.